도라돌이 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일 팀입니다. 이거 참, 이거, 왜 이렇게 좀 갑갑한 사람들이 많나. 뭐, 아무리 공개된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뭐, 얼마 안 가서 뭐, 진실을 알게 됐을 때는, 놀라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것이 구름이라고 가리키면 안 되죠. 저것이 또 콘트레일이라고도 가리키면 안 됩니다. 고눈이라고 해도. 왜냐면은, 고눈은 저렇게 오래 남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씩.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뭐, 미세먼지가 뭐, 막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날은 여지없이 하늘에서 뿌리는 것이 있죠. 자, 그게, 제가 더 포그라는, 안개라는, 뭐, 영상에 대해서 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화, 미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캠트레일 안티캠에서, 뭐 떠들썩 했습니다. 이거 JTBC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그러면서 캠트레일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 그랬는데 참 잘 보신 게 맞고, 뭐 아무래도 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눈치가 빠른 분, 어떤 이렇게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알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나. 거리는 순식간에 자욱한 안개에 휩싸입니다.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을까? 이제 영화 얘기죠. 그 안개와 함께 등장한 정체 모를 생명체는 캠트레일 안에도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겔론스라는 병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있고 기타 동물의 T세포라든가 어떤 각종 몸에 해로운 이것을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한 적도 있고요. 바이오 웨폰으로.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귀찮은 분도 있겠지만 검색을 해보셔라. 이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드랍킥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막 해쳤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영화에서 주된 내용은 일단은 어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싹 깔리면은 일단 그쪽 미세먼지 쪽으로 안개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일단 죽어요. 내용이 그래요. 근데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갖고 거기와 차단되면은 또 살아요. 캠트레일하고 또 어떻게 좀 많이 연관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에 만들어진 영화 미스트의 한 장면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수비학을 보시라는 거예요. 2007이면 당연히 117이 되고요. 이거를 백을 들으면 711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받아서 777이 된다. 77은 뭐라 그랬죠? 21 뉴올드 오더 아젠다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영화가 나온 것이 모든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썸미널이라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만화로는 심슨에서 프레딕이라 그래서 많이 예측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참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나가는 걸로 하고. 여기 이제 또 노벰버 11월 21일 날이에요. 11월 21일. 자, 이게 미지 공파일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했다라고 하는데 노벰버가 11월이죠. 11월 21일. 20일은 제가 아까 전에 777이라 그랬죠. 7. 여러분들이 아젠다라는 건 이제 의제 20일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20일이 777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구를 다 한 5% 남기고 다 95%는 죽이자는 거예요. 95%는 이게 아젠다 21에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죽여야 된다.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근데 요 앞에 10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좀 너무 많이 3년 전부터 2015년 이때부터 턴오프 TV를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1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1하고 1을 곱하면 1이 돼요. 그러면 11 곱하기 11은 1이 되겠죠. 111 곱하기 111은 1, 2, 3, 2, 1이 되겠죠. 그럼 1111 곱하기 1111은 1, 2, 3, 4, 1, 2, 3, 4, 3, 2,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입니까? 피라미드가 다 피라미드. 이 1이고. 이제 1이라는 것은 이제 전시한 루시퍼를 많이 얘기하는데, 참, 왜 이러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 1, 2, 3, 4에서 내려가면 갈수록,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11을, 세타의 경고에서 쓰는 11을, 처벌, 응징, 이런 것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턴오프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바라고요. 못 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괴물을 피해 마트에 갇힌 사람들은 저나마 갈등하면서 동요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지 잘 모르는 이런 어떤 과학 이런 거를 이제 캠트레일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안티캠 당당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괴물의 존재를, 누군가는 캠트레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 확실한 것은 밖에 나가서, 영화상 내용이지만은 안개 속에 나가거나 먼지 속에 나가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명동을 좀 돌아다녔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캠트레일을 다 그냥 마시는 분들이 많던데, 참나, 제가 너무 놀래갖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것을, 자기가 믿는 종교가, 뭐라 그러죠? 인류 최종의 형태다. 이 종교만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유일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종교로 이렇게 같이 결부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무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자욱한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응한 공포였습니다. 그건 괴물이 무엇일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어떤가? 자, 영화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뿌연 먼지가 무언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거면 또 뿌연 먼지의 습격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먼지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만 보자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12,000명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2가 3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수비학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는 사람이 죽음을 앞당기고 태아의 호흡기를 위협하고, 미세먼지는 사람이 죽음을 앞당기고 아까 전에 이제 1 더하기 2가 3이기 때문에 6이 나오면은 6, 3, 18에서 666이 되는 거예요. 요 18은 666이 돼요. 666. 666은 이제 육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죽음. 요 한 단계 아까 계속 나왔던 게 뭡니까? 그러면 777이 나왔잖아요. 777, 뉴올드 오더. NWO는, 신세계 질서는 이 영혼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으로.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21. 아젠다. 37에 21.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치매의 가능성.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런 퍼센트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야 다 이유가. 제가 치매가 40이라고 나오고요. 최대 4.03 자살 위험률이, 거기 다 더하면은
4 더하기 4는 8이고요. 3은 얼마입니까? 11. 세타의 경고. 왜냐면은 아까 6배, I1000식 6배라는데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것도 뒤집히는 것도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23, 뭐 923, 이게 제일 무서운 숫자라고 나온 게 요게 113이 될 수 있네. 113. 그러면은 이게 311이 되는 거야. 311. 백월드를 읽으면. 아이고 참 이거 죄송한데 턴오프 TV로 오래 보신 분들은 또 좀 짜증 나겠지만 알리스타 크로울리, 저는 미국을 이 사타니스트가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뭐 세월호에서도 자꾸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322명을 좀 보고 있습니다. 322명. 그런 것을 원했던 게 아닌가. 그 창세기 3장 22절이라고 보면 생명의 나무라고 나와요. 트리 오브 라이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쭉 나오고요. 그 44하고 3,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과 폐암, 구강암, 당뇨, 신부전.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비학을 보시면 되고, 61%도 높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참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더구나 아직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이자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다라고 했는데,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 미세먼지인데. 왜 알지를 못한다 그랬을까? 이게 알기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단서가 있는 거야. 알지를 못한다. 캠트레일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캠트레일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러면 이런 알지를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고의로 안 하더라도 너무 무지해갖고, 사람을 계속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민족의 반역자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비착이랑 고장 마스크가 전부의 시민들. 요거는 제가 조금,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영상들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자꾸 느닷없이 그렇게 캠트레일을 안 올리다가 올렸나. 수비학을 보시라니까요. 제가 왜 세븐일레븐 나왔을 때 수비학적으로 미세먼지가 미친 듯이 비행기가 날려면서 쏟아붓고 이런 것을 왜 어떻게 알았을까? 다 수비학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죠. 마스크로 막을 수 있을까? 그 초미세먼지를, PM 2.5인가요? 완전 나노미터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저한테 많은 고민 상담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런 상처, 모겔론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참혹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거나 공포로 떠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캠트레일을 빼내는 법 알려드렸는데, 아이오다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오다인. 하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따라서는 안 되지만, 요오드라고, 요오드. 자, 요오드는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기타, 해초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오드가. 밥을 하실 때, 이거 제가 캠트레일 예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밥을 하실 때, 요 다시마를 넣으셔도 상당히 좋더라. 밥을 하실 때. 요오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셀레늄을, 이 셀레늄이 있어야지 이 요오드도 더 흡수가 잘 되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셀레늄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호두를 갈고 이것을 유기농 꿀에 넣어서 햇빛을 봐라. 햇빛을 보면 셀레늄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셔갖고 드시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좋다.
그 요오드가 발생 안 되면은 이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또 갑상선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떼버리는데, 여러분의 신체에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째고 찢고 뭐 떼내고 이러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방법이 많이 나왔어요. 의학 서적도 많고 하니까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요오드를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고, 근데 바다가 오염되고 자꾸 이제 후쿠시마 원전 터트린 것도 이런 식으로 오염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요오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먹으셔도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알약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참, 하여튼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건강 정보나 책을 좀 많이 뒤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니,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네, 지금. 캠트레일 얘기하다가. 국민의 83, 이게 바로 그냥 세타의 경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에이, 뭐야, 이거 자꾸 실수를 하지. 8 더하기 3 보면 11이죠, 11.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나, 이 11에 대해서. 83, 8 더하기 3, 11. 미세먼지 방사능보다 무서워, 통계청. 방사능보다 무섭다는 거. 사람들이 8사람, 10사람 중에 8사람. 어마어마한 거죠. 무서운 거를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심지어 반사된 드론보다 높았다, 뭐 나오고요. 그렇다면 영화 미스트 그 괴물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미스트 속 답은 나왔어요. 미스트라는 게 이런 먼지를 뿌리는 애들이 그러면은 범인이지. 이렇게 먼지를 뿌리고 뭐냐 이거죠. 미스트, 안개, 지금 안개가 친절로 뿌옇하게 만드는 애가 뭐냐 이거예요. 그 괴물. 아니, 나사에서 뭐가 한국이 예쁘다고 뭐 오염물질을 뭐 체크해준다고 왜 그러겠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살장소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단지 알 뿐이죠. 지금 어떤 장난질을 하나. 국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어딜까라고 하면 저는 특정 국가를 떠올리는데, 그 말은 못하겠지만서도 요 국가가 새로 만들어진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어떤 지오니스트들의 그런 자금력. 여러분들 그 하루에 떠다니는 그 캠트레일 쏟아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개인이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단체가 있겠죠.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all walls 뱅커즈 워라고 있어요. 모든 전쟁은 뱅커들이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뱅커가 뭐냐 이거야.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FRB 페더럴 리저브 뱅킹이 하는데 미 중앙은행. 이게 누구냐 이거죠. 미 중앙은행. 첫째, 로스차일드가 이제 로스차일드. 캠트레일 뿌리는 주체가 누구냐고 보죠. 물론 이제 빌 게이츠도 얘네들 하수인이니까 하는데, 응? JP 모건. 이게 뭡니까 세 번째. 그 녀석 이름 뭐더라? 그 얼마 전에 록펠러. 요 가문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가문에서 지금 뭐 다 얘네들이 바로 일루미나티예요. 그 돈이잖아요. 돈 쫓아가면 모든 거를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면 얘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일루미나티는 뭐 프리메이슨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대통령이라든가 보면 이제 프리메이슨 33도를 보면 전부 이제 뭐 막강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물론 이제 돈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뭐 대단하겠지만 서로 뭐 경쟁한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경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얘네들의 그 아젠다가 뭐냐 이거죠. 의제, 인구 감축, 인구 감축. 인구를 감축하면 땅을 뺏을 수 있어요. 땅을 무력으로. 무력이 안 돼도 뭘로 뺄 수 있냐 그러면은 헤게모니로 뺏을 수 있다. 왜냐, 멍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돼지들이 많기 때문에 뺏겨요. 아, 이게 참 문제라 이거죠. 그 지금 뭐 캠트레일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미스트에 나온 사람처럼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막 그런 사람은 뛰쳐나가고 그 괴물하고 막 다뜨리면 되는 거지. 갑갑한 거죠. 무분별한 과학 실험에서 생겨난 위험이라는데, 무분별한 과학 실험이 뭐냐 이거예요. 나사에서 왜 그렇게 공기질을 측정해 준다는. 바다 국경을 맞다고 있는 이 나라를 탓하게 내시나. 이게 난 여기서 그냥 딱 느낀 거죠. 자꾸 우리가 중국 탓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여러분, 1년 365일 공장을 돌리진 않을 거라고요. 쉬는 날도 있고 일요일 날 얘네들도 집에서 쉬겠죠. 무조건 중국에서 다 온다. 그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한 결과 한국 내에서 이제 발생되는 오염 때문에 무슨 이렇게 저기 위험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 사람이 이제 남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불운한 그런 것들도 보면 조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떤 권위에 짓눌려 갖고 자꾸, 그러니까 뭐 저 양회장 뭐 위디스크인가 이런 애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문제가 커지죠, 이런 애들이 많아지니까. 폭력을 일삼고 이 뭐 검찰이나 아니면 뭐 법원에서도 돈 많으니까 다 봐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갑질하는 한국 사회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 많고, 계속 떠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괴롭혀갖고 계속.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끼리라도 모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식민지화 돼버려서 어떤 노예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유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턴오프 TV 1차 세미나를 벌써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유가 왜 목숨보다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연속성이라고 해요. 연속성. 왜 안 나와요? 연속성이 뭡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영어로 치면 뭐 ing가 있잖아요. 뭐 ing, 예? ing 이렇게 계속 가는 거. 그러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거니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 17이 이제 뭐 떨어지고 뭐 죽음도 표시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수비학을 얘기하려고 해서. 어쨌든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건 아니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in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속성을 보자 이거죠. 자유를 잃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내가 노예야. 내가 노예. 그러면 이 노예가 낳는 이 아이는 노예일까요? 아닐까요? 이 아이는 그러면 노예죠, 노예. 노예를 낳는 거예요. 자유를 잃으면 노예가 되고, 이 노예가 또 아기를 낳으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 아이가 또 결혼해서 낳는 애는 또 노예가 되겠죠, 노예가. 이 연속성이라니까? 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지. 계속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노예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가 나쁘대요. 참, 자유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자유를 잃으면 그 순간 그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뿌리라는 책을 한번, 쿤타키테가 나오는 뿌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하루에 한 권은 아니라도 한 1년에 한 권 읽어야 되는데, 이 뿌리라는 책에서 보면 그 흑인이 500년 동안 겪었던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예, 사지가 다 절단돼서 죽어도 예, 그냥 그 뭐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는 고위 젠타일이 되는 거예요. 고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돼도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손이 전부 노예가 되기를 원하냐?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노예에 들은 사람은 그 아까 전에 말한 아젠다 2애니원은 디파퓰레이션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디파퓰레이션. 최소한 죽지는 않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아니라 666이 아니고 얘네들이 말한 대로 그 아젠다 2애니원이기 때문에 뭐 777이 된단 말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육체가 고통스러울까요? 편할까요? 그 자유가 없을 때. 제가 윌리엄 빌 쿠퍼라는 분을 이분은 살해를 당했는데 이분이 말한 건 딱 하나예요.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었을 때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노예고 내 아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그러면 괴롭진 않겠죠. 죽어서도. 예,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근데 끝도 없는 되물림. 그 인도에 가면은 뭐 카스트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뭐 예, 가축의 변이나 이런 거 치우면서 그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겠냐.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가 아니에요. 아, 이게 마지막인가? 예, 그것만은 우리의 하늘을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우리의 하늘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니, 우리 하늘을 관리를 못했다라는 게 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비행기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전수권도 다 얻고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소파 협정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나중에 한번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책에서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최고의 목표는 상대 국가, 최소한 점령을 했던 국가의 법령을 자기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소파 협정을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전쟁이 나더라도 그 방어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그 주권을 가진 나라인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보면 과거에 이제 참 아주 멋있는 말을 한 선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순간에 그런 안정이 주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그거를 안보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더한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를 벌써 과거에 많은 그 학자들이 했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참 손을 놓고 있었던 스스로의 탓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죠. 뭐가 쉽냐? 바깥 집에 있으면 최소한 뭐를 뿌리더라도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밖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은 안전하다. 근데 바깥에는 무시무시하대.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뭐 더 이상 뭐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말한 것은 제 생각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뭐 이 정도의 추리력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열린 오픈 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모르는데 무슨 유튜브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역정보를 퍼뜨리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좀 그런 짓을 하지 마셔라.
원래는 참 제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그것도 프리메이슨 영화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직각자 콤파스에다가 그 반지를 딱 끼고 나오는 그게 이제 딱 눈에 보였는데, 뭐 그리고 이제 수비학적으로도 딱딱 보였는데, 이 스타 마케팅에 좀 이용을 당했어요.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지가 있다라고 딱 사람들이 믿게끔 해버리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를 그런 시각으로 보진 않았고요. 음모론적으로는. 하지만서도 그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기억에 남는 매직 존슨, 에이즈 걸렸다는데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뭐 20년 넘은 30년 됐나? 근데 왜 프레디 머큐리는 뭐 걸렸다고 하고 바로 뭐 폐렴으로 뭐 해갖고 죽었나 보면은, 자,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더 치료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또 그런 것을 불렀을 수도 있다. 최근엔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하고, 분노를 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인정을 하고, 참 내가 그때 왜 몰랐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무튼, 우리가 계속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을 자꾸,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참 갑갑한 거죠.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되고, 이런 공론화를 해서, 하늘에다 계속 뿌리는 데가 못 뿌리게 해야죠. 여러분들 살충제를 계속, 누가 집에다 이게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여러분들 자는 데다가. 자, 우리는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금 보는 그런 것만 봐도. 여기까지 하고, 저 JTBC에서 뭔가를 알았네요. 알았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넌지시 뭔가를 던져주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턴오필 TV였습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